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야외에 나왔습니다. 제가 눈이 좀 아파서 이게 선글라스를 계속 끼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게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이게 참 이제 겨울로 가는 길목에서 부는 바람인 것 같습니다. 올해 가을은 참 긴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길었던 가을이 있었던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올해 가을은 참 길었다. 그리고 화려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가을을 참 만끽한 것 같아요. 계절을 즐겼습니다. 이 가을이 이렇게 우리나라 가을만큼 이렇게 좋은 계절이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이 맞죠. 산수가 수려해요.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살기 좋은 나라에 자연이 이렇게 받쳐주고 기후가 받쳐주는데 사람들마저 이렇게 좀 받쳐주면 얼마나 좋겠냐. 서로 간에 분열하지 말고 대립하지 말고 냉소하지 말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정치를 참 잘해야 된다. 기승전 정치잖아요. 기승전 돈은 이제 본능이지만 정치는 좀 정치를 참 잘하면은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역동적이고 이렇게 파워풀한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어디 있고 학벌이 이렇게 높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좀 더 헛똑똑한 사람들이 되지 않게끔 하려면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학벌이 높고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도 의외로 생각하는 것이 단순하고 좀 순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변호사지만은 정작 자기가 내 머리를 못 깎는 거 있죠. 계약을 남한테는 계약 이렇게 해놓고 본인이 계약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이해관계를 떠나가지고 보면은요 다 보여요. 그런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그러죠. 공직자들도요 아무리 자기가 세상을 뭐 이렇게 정책을 펴고 이렇게 많은 일을 했어도요 고위 정책자들도요 밖에 나와보면은 정작 공직을 벗고 나오면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잘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한계랍니다. 그러니까 그 한계 때문에 정작 자기가 자기 자신의 일을 잘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모든 고위 공직자들이 다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들 일을 하고 있지만은 정작 자기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거를 잘 반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현미 장관이나 그다음에 홍 부총리나 이런 분들이 장수를 하고 있잖아요. 장수를 하고 있다 하면은 그 분들이 결국은 정권을 가진 책임자 입장에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을 잘하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내 의도대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의도대로 잘하고 있다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장수하면서 24번의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아우성을 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곡소리 난다고 하잖아요. 눈물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다주택자들은 자꾸 때리잖아요. 다주택자들은 왼쪽 밤 때리고 오른쪽 밤 때리고 또 머리통 때리고 뒤통수 때리고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주택자들은 볼멘 소리를 할 수밖에 없죠. 왜 자꾸 그렇게 미워하고 그러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전부 다 과부하된 그 세금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전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둘 중에 하나거든요. 버티느냐 파느냐 이건데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 이 정권 입장에서는 팔아라 하면서 세금을 매겼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음같이 그렇게 안 팔리는 거예요. 매물은 나왔다 하는데 의외로 팔리지를 않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전세 이거를 너무 쉽게 본 거예요. 이분들도 이 정권 입장에서는 세 부류가 있죠. 그러니까 소유자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자 있고, 전세를 드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월세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세 부류가 있는데, 이 정권 입장에서는 월세 드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내 편으로 이렇게 삼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주택자들을 대립을 시킨 거죠. 그리고 나서 막 때렸죠. 때리니까 월세 사고 그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더 때려라 이런 사람들도 생겼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나를 위한다고 했는데 내가 오히려 먼저 나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세라는 제도를 잘 못 생각한 것이다 이거예요. 전세를 같이 실어라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소유로 가기 위한 디딤돌을 하는 것이 전세니까 전세도 같이 규제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대출 규제해버리고 뭐든지 입주하게끔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전세권자가 볼멘 소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세라는 것이 1, 20년 동안에 생긴 것도 아니고 10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제도인데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 제도를 이렇게 억누르라 했으니 그게 되지가 않죠. 그리고 다주택 소유의 개념은 가수요가 될지는 몰라도요, 전세는 실수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같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의도대로 되지를 안 해버리니까 이제 다 스텝이 꼬여가지고 뒤죽박죽이 돼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주택자도 보면은 정권을 잡고 정책을 펴는 사람들이 일단 다주택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에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순수성을 간직하려면은 주택을 팔아라 이거예요. 본인들이 주택을 팔고 월세 들어가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를 따르라 해야 되는데 나는 가만히 아방궁에 있고 본인들 보고 농막에서 살아라 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월세 좋다. 월세 살아라. 우리가 보장해 줄 때.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먼저 살아라니까요. 본인들이 먼저 살아봐라. 그럼 호텔방이든지, 호텔도 좋다면 호텔방, 그러니까 그게 여간 달방이 되는지 호텔 그냥 뭐가 럭셔리한 월세가 되는지 그거 살아봐라. 이거 먼저 살아보고 추천 내라. 그리고 공공임대 많이 지어가지고 지금 한다니까 본인들이 공공임대 살아봐라. 그러면 본인들이 중산층을 위한 아주 럭셔리한 공공임대라 하니까 본인들이 그러면 30년 살아봐라. 일단은 한 5년이라도 살아보고 추천을 해봐라 이거죠. 그러니까 정책 피는 사람들이 다 1주택자 되지 마시고 다 팔아라 이거예요. 그냥 무주택자 되셔가지고 월세 살아라 이거예요. 월세 살아보면 진정성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런데 못 하잖아요. 왜? 정권 바뀌어져 버리면 본인은 이제 낙동강 오리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팔아요? 남자가 가장이 무슨 집에 대해서 권리가 있어요. 아내가 그걸 가만히 놔두냐 이거요. 모든 부동산은 아내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공직자, 고위공직자 뭐 청문회 나와가지고 우리 아내가 했습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아내가 다 했습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모님들, 여자들, 아내들이 이렇게 본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심리에 따라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는 거예요. 남자가 의도대 해가지고 움직여지지가 않는다. 여자는요, 주거 안정이 최고입니다. 내 자식들을 길러야 되고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교육이라든지 집은 여자들이 정권을 가지고 있다 해도 거의 틀린 말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의 심리를 잘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여자들의 심리를. 그러니까 부동산을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가지는 이유가 뭐예요? 내 남편이 마지막에 퇴직을 했을 때 우리가 가진 게 없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노후를 대책을 세우잖아요. 남자들은 일만 열심히 하지 자기가 스스로 노후 대책을 못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노후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게 지금 이제 저금리고 뭐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확실한 방법,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역사상 이제 부동산이었잖아요. 무슨 주식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주식 시장이 얼마나 큽니까? 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더 활성화되면 당연히 주식으로 가죠. 주식으로 이렇게 100억 넘는 이렇게 벌어가지고 이렇게 상담하러 오신 분은 저도 몇 분 봤어요. 본인들이 내가 이런 적성이 있었는지 40살 넘어가지고 내가 이거를 찾았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인들은 이제 밤새도록 이렇게 공부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시장도 4년, 5년 그렇게 공부하셔가지고 돈 주고 가가지고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전문가 저보다도 더 많이 아는 분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그러면 오셨습니까? 그래도 내가 이제 확인차 왔다 뭐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솔직히 뭐 알아도 이제 그게 이제 법리적으로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기가 힘들죠. 근데 결국은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막 억눌러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억눌러 가지고 되는 게 아닌데 본인들이 이제 억눌러 가지고 뭐가 될 것 같이 생각을 했다? 아니죠. 이분들은 그게 안 된다고도 봤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 학습 효과가 있어요. 정권을 한번 가져가지고 놓친 그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철저하게 정치적 이익을 계산할 수밖에 없다. 시장 논리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니다. 시장에 따라서 우리가 파일을 키워가지고 국부를 창출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일단은 우리 세력이 장기 집권을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절대절명의 그게 본인들한테는 목숨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교도소 보냈잖아요. 본인들이 스스로가 교도소 안 가기 위해서는 장기 집권만이 살 길이거든요. 그거는 본인들의 목숨하고 달려있다 이겁니다. 목숨하고 정권이 바뀌면 분명코 또 이렇게 교도소 또 가야 되는 그 입장이 바꿔지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나라 역사가 왜 정치 역사가 이렇게 돼버렸는지 진짜 보면은 답답할 지경이죠.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일반 선량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부 다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정치가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시장을 다 흐트러 놓고 교란을 시켜놓고 나서 본인들이 대책을 내놓는다. 뭐를 또 가만히만 있었으면 될 거를 더 뒤죽박죽 해놓고 또 대책 내는다. 벌써 그게 24번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실패하고자 대책을 내놓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실패하고자 대책 내놓는 이유가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는 어떤 정치적 이익 때문에 분명히 그랬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목적의식이 뭐냐 도대체 목적의식이.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전부 다가 좀 국민들이 좀 이렇게 순해지면 좋은 거예요. 순해지면 좋고 서로가 이제 대립시켜가지고 내 편 이렇게 나눠놓으면은 그 퍼센트가 40%만 고정 지지표만 있으면 정권은 계속 간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자신감이. 그리고 상대방은 이의제기해가 서로가 분열을 시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전체가 기승전 정치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 왜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 사람들이 그러면 과연 전문가들인가? 전문가들이 아닌데 그러면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가면 전문가들은 이제 공직자들이잖아요. 공직자들이 자기 영역에서 그 자기 전문가로서 그 말을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왜 목소리를 못 낼까? 그거는 간단한 거예요. 공무원들이 아주 순치화가 돼 있는 거예요. 순치화가 돼 있어 가지고 이 공무원들은 한 직급 올라가는 것이 생명으로 알기 때문에 한 직급 올라가는데 내가 굳이 나서 가지고 해코지 당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에 걸립니다. 감사로 막 뭐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를 해버리니까 무조건 고개 숙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구급 공무원들이 더 무서워지는 거 아닙니까? 구급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더 그 사람들이 더 끝발부려버리고 나는 뭐 더 보수적으로 해버리고 또 감사에 걸립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알아서 일단 불복하세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일단 부딪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위공직자들은 그런 걸 원하는지도 모르는데, 고위공직자들을,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면은 고위공직자들 말을 그런 이미지 믿으면 안 돼요. 고위공직자들은요, 그야말로 조직에서 순치돼 가지고 올라간, 그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이다. 이제 어느 한 번을 비판을 해보고 서로가 맞서보고 기계를 해보고 그런 싸우면서 올라간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싸우면서 올라간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죠. 항시 거기에 눈치 보면서 거기에 순응하면서 거기에서 뭔가가 실릴 챙기는, 그야말로 그 눈치에 500단의 그런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이다. 물론 이제 다 어느 정도 그 정도 인물이 된 사람 중에서 이렇게 올라가겠지만, 그 정치력이라는 게 상당히 훌륭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입장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 그러니까 뭐가 흙이고 뭐가 검고 뭐가 희다라는 말을 제대로 할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기만 하면 올라가지를 못해. 아예 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직이라는 게 부하내동이에요. 부하내동이다 보니까 사람이 위에서 누군가가 저 사람 말이야 한번 안 좋아 뭐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하면 전부 다 부하내동을 해가지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 뭔가가 싸가지 없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부하내동 한다니까 옆에서. 본인은 그런데 조직을 그렇게 짝사랑을 했는데 본인도 토사구팽 당해요. 또 나중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잘된 사람이 별로 없는데도 본인들은 공직만 있으면, 공직에서 이렇게 세상을 보면 본인들이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시건방진 사람들이 많아요. 직급이 있으면 직급이 그거 1급이라 해봐야 차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1급, 그렇죠. 그 청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차관, 그러니까 그 정도만 올라가면 막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 보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국민들이라든지 납세자들 보고 아주 이렇게 희피 보는 거 아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공직자들이. 그런데 그런 공직자들은 어떻게 되냐, 공무원이 파리목숨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쾅 눌러버리면, 인사길목에서 쾅 눌러버리면은 얼른 고개 숙인다니까요. 그리고 자기한테 이로울 사람들을 막 편을 들고 이렇게 쫓아다녀요, 자기가.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그 공무원의 생리를, 직업 공무원들의 생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인사길목 꽉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충성할래 말래 그것만 서약만 딱 받아놓고 네가 해봐 이렇게 해보면, 그 사람이 가가지고 몇 군데만 딱 몇 사람만 잡아버리면 끝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그 직업 공무원 거기가 딱 잡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계속 이제 줄 서가지고 이제 이번엔 내 차례, 그 다음에 네 차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다 순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김현미 장관이 그 기자회견 발표할 때 그러면 기자가 상담을 하자고 했으면 상담을 해야 되는데 그게 2번밖에 상담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2명만 하고 그 다음에 3명짝 할 때는 이제 그만하자. 내가 10시에 무슨 위원회가 있다. 그건 아니죠. 이만큼 국민들한테 큰 그거를 주는 대책을 발표하는데 모든 10시간을 들여서라도 기자회견을 하고 다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사람이 배턴을 받아가지고 말을 할 때 장관님 말을 이미 말했는데 내가 더 이상 말할 게 뭐 있냐, 이런 식으로밖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공무원은 더 이상 자기 말을 할 수가 없죠. 말을 했다가 혼나게 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가 지금은 직업공무원들이 조심하고 그냥 벌벌 길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저렇게 해서 공직을 해서 한 직급 올라가서 뭐가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결국은 본인은 본인 자신을 위해서 살았지만 내 자식 세대를 위해서 가만히 생각해 볼 때는 이 나라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가만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김현미 장관이나 홍 부총리가 장수하고 있잖아요. 장수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일을 잘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누구 입장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을 잘하고 있다, 내 의도대로 잘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뭐를 할 때 대책을 24번이나 대책을 나오게끔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잘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힘들다 하잖아요. 지금 힘들다 하잖아요. 모두가 다 힘들다 하는데 그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그러면 대통령이 원하는 목적 의식이 뭘까? 목적 의식이 그게 과연 뭔가?
라는 거를 이제는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이미지가 좋아서 찍었다라고 하지만은 사람이 절대 이미지가 선하고 순한 분은 아니죠. 아주 매운 분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참 이미지에 속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지에 속으면 안 된다. 그리고 공직자의 말에는 절대 속으면 안 된다. 우리가 이면을 한번 다 살펴봐야 된다 이거죠. 그 의도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 도대체 대통령도 대통령이 그러면 본인이 주도를 가지고 뭐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대통령이 혹 눈치 보는데 내가 없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주권국가인데 주권국가인가? 맞는 것과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유민주국가인데 왜 자유라는 걸 자꾸 빼려고 노력을 하는지, 그것도 참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원치 않는 그 이면에 에서는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리모컨을 잡고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군지, 그 리모컨을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 그런 것 전체가 다 의문이다. 한번은 우리가 뭐든지 이미지에 속지 말고 말에도 속지 말고 한번 그 속지 마라 성자도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한번 이제는 엎어놓고 한번 그 이면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야외에서 찬바람을 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런 말 해놓고 또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한다는 그 자체가 모순인 것 같지만은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